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늘 켜져 있던 TV도 꺼져 있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건 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문득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도, 내게 아침을 알리던 그 조용한 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죠. 내가 혼자라는 걸. 하지만 사실 아내는 오래전부터 나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퇴직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을 때 나는 아내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핑계였습니다. 무심했기 때문이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기분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왜 그래? 우리가 얼마나 같이 살았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대화를 이어갈 생각도, 마음을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아무 대꾸 없이 밥만 씹었습니다. 나는 밥맛이 없었고 아내도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나 역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잤지만 따로 잠든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외로웠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퇴직한 후 아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유독 길어지게 느꼈던 이유는 어쩌면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외로운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프다는 말을 꺼냈을 때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고 병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던 아내는 결국 스스로 병원을 찾았고 진료 결과를 나에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병명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나는 당황했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된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괜찮을 거라는 말만 반복했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고개 끄덕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매일 같이 병실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안에서조차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아내 역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아침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그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이 내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해줘야 할 말들은 많았는데 그중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떠나보낸 것이 너무도 후회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마지막까지 정리해둔 그 집 안의 조용한 온기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젠 없는 사람이지만 그 존재는 집 안 구석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 남겨진 흔적들은 마치 조용한 대화처럼 나를 감싸왔습니다. 현관에 걸려있던 그녀의 작은 외투, 욕실 문 옆에 항상 걸려있던 연보라색 수건, 거실 구석 찬장 안에 고이 접어 넣어둔 손수건 한 장까지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감각을 자극하며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 삶의 리듬은 여전히 이 집에 살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 안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해둔 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한 숟갈 떠보니 아직도 그 맛이 익숙했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맛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늘 내 옆에 있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다른 표지 조심스럽게 넘기니 그녀의 손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나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다. 그래도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점점 더 외로워진다. 수첩을 읽다 보니 마치 그녀의 속삭임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듣지 못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서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 내 삶이 끝나더라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첩을 품에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참고 견디던 감정이 수첩 속 글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왜 단 한 번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묻지 못했을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단순하고도 따뜻한 말들을 왜 아끼며 살았을까?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일어나 수첩을 다시 책상에 고이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내가 아내에게 줄 꽃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말 대신 남긴 내 첫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그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흐르는 듯했고 그녀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참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녀가 남긴 문장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진짜 대화를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지만 늘 사랑했고, 늘 기다렸고, 늘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되었기에 나는 그녀의 마지막 문장을 평생 가슴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만 괜찮다면 난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녀가 떠난 이후 내 하루는 아내의 빈자리를 확인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이불을 정리하다가 문득 돌아볼 때 식탁에 아침을 차려둘까 말까 망설일 때 TV를 켜도 재미없는 드라마가 흘러나올 때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저 지나쳤던 작은 소리들, 냉장고, 문 닫히는 소리나 현관문 열리는 소리조차 이제는 그녀가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부재를 매일매일 새롭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집 안을 걷다 보면 그녀가 항상 닦아놓던 거울, 창틀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 식탁 위에 정갈이 정리된 소금통 같은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내를 기억하게 합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좋아했던 찻잔을 꺼내 차를 마셔보았습니다. 혼자 마시는 그 따뜻한 한 잔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고, 동시에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착각을 잠시나마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엔 아내의 옷장 앞에 앉아 그 옷들을 하나하나 접으며 손끝으로 그녀의 체온을 찾았습니다. 그 온기가 남아있을 리 없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리움 속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떠나고 나니 나는 점점 더 그녀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수첩을 펼쳐 읽으며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듯 마음속으로 말을 건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 점심엔 당신이 좋아하던 미역국 끓였어. 그리운 날이야. 여전히 아내가 대답해줄 리 없지만 그렇게 말을 건네는 일이 내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엔 혼잣말로 잘 자라고 말한 후 스탠드를 끄는데 문득 눈물이 흐르더군요. 예전엔 그 말 한마디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나는 그런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어진 이후 나는 비로소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 시선 하나의 따뜻함, 그 조용한 배려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매일 깨달아갑니다. 하루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꺼내놓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늘 아내가 청소할 때 틀어놓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멜로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나를 오래된 기억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던 날, 함께 손을 잡고 걷던 거리, 다툰 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음악을 따라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녀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이 집에 없지만 그 흔적 속에 살아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식사, 내가 매일 입는 셔츠, 내가 쓰는 머그컵에도 그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는 이제야 그 모든 일상 속에 그녀가 얼마나 깊이 녹아 있었는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립지만 동시에 고맙기도 합니다. 그녀가 내 인생에 있어준 것, 나를 끝까지 사랑해준 것, 그리고 이별 후에도 나를 깨우고 성장하게 해준 것,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혼자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는 말은 곧 무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가 그립고 여전히 눈물 나게 보고 싶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품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잤어? 대답은 없지만 어쩐지 그 말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갑니다. 식탁 한쪽엔 그녀의 자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녀가 쓰던 컵을 정성스럽게 씻어 정리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기보다 그녀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착각을 오래도록 붙잡아 줍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리움에 지쳐 무너질까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리움 덕분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움이란 참 묘합니다. 가슴을 저미게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아내와의 모든 기억을 슬픔이 아닌 따뜻함으로 꺼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내가 낯설기도 하고 때론 아내가 살아있다면 이 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할지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당신 많이 변했네.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그렇게 말하며 웃었을까요? 그녀는 늘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기보단 참는 쪽이었고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나는 그런 그녀에게 말로 표현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 고마워라는 말조차 너무 늙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매일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로 나는 수첩 대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우리가 함께한 추억들, 내가 그녀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오늘 하루 느낀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수첩을 이어가는 기분으로 나는 오늘도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갑니다. 언젠가 내가 그녀 곁으로 가게 된다면 이 일기를 들고 가서 조용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후회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이죠. 그녀는 말하겠죠. 괜찮아. 난 다 알고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 말 하나면 내가 품고 살아온 그 모든 후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으니까요. 어느 날 꿈에 그녀가 나왔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가가 말했죠. 여보, 잘 지내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매일 나를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 지으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자주 그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내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인사를 합니다. 여보, 오늘도 다녀왔어. 잘 지냈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꼭 덧붙입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